4시. 네, 4시 좀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씩 들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EX하고 있는 고일봉이라고 합니다. 음, 자, 오늘은 이제 요즘 새로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새로 구독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뭐부터 차근차근 하면 좋을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사업을 음, 저희 누나한테 이제 전달을 받았고요. 저도 이제 약간 코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주식 뭐 이런 것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시작을 하고 이제 제주도라는 지역 특색 때문에 이거를 잘 배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엄청 많이 헤맸었던 것 같아요. 많이 헤매고 어, 보통 이제 처음 구독하시면 이제 어떤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냐면 어, 나는 이제 구독료를 냈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씩 구독료가 자꾸 이제 소비가 되죠, 그죠? 없어지죠. 없어지고, 빨리 이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빨리 내가 구독료만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거의 지배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메인 이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시스템을 잘 모르고는 혼자서는 엄청 헤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헤매게 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의 공부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지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짚고 어떻게 가는 것이 안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빠르기도 한 그런 방법이 될지 그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했던 실수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는 실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처음 했을 때 저는 이 성격상 이 차트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은. 궁금하고 어떻게 맞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시그널을 좀 더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막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막 연구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되돌아봤을 때 물론 뭐 도움이 안 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었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고, 저희 의장님이 원하는, 이제 고야 차트의 최종 모습도 그냥 팔아,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가는 것들. 누구나 차트를 모르더라도, 이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트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하고 제가 반대로 갔던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앞으로 발전될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구독한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 차트 나오기 전에 프리미엄 차트였는데요. 프리미엄 차트만 가지고 이 차트를 공부해 보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시간을 지체시키고, 결국 얻어낸 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하게, 무빙이 있고,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걸 얻어내고,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세력의 등에 잠깐 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얘기를 한참 시간을 소비한 후에야 그거를 좀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독하면, 와, 차트 구독했어. 나름대로 큰 돈을 주고 구독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트 확률이 높고 차트가 잘 맞아. 그러면 이제, 몰빵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레버리지를 살짝 한번 어차피 잘 맞으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해보면 거의 10번 중에 8번, 9번 정도는 맞으니까 잘 맞다는 생각에 그럼 어차피 잘 맞으면 레버리지를 올려서 좀 더 수익을 많이 얻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흘러가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어, 첫 번째, 이 차트가 익숙해지는 동안 시드를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이거는 안전장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차트가 물론 잘 맞지만 어느 정도 이걸 익숙해지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거래소를 사용해보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트레이딩 하던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 시그널 기반으로 트레이딩 하는 연습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오히려 시킨 대로 하시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적지만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잘 좀 내려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는데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연습 기간 동안은 뭐 적게는 1, 2주, 많게는 한두 달 정도 되겠지만 시드를 늘리지 않는 게 엄청난 방어 효과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피 많지도 않은 시드인데 그거라도 다 넣어서 좀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데 그 빨리라는 거에 함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저에게 알려주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강사나 어, 이런 분들이 어, 이제 된 것 같다. 이제 손절도 잘 하시고 시드를 조금 늘려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시드를 늘리지 않는 게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어, 투자의 배분인데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EX에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하는 방법은 전체 시드를 100으로 본다면 80% 이상은 현물 투자 쪽으로 안정적으로 그냥 장기 쪽이죠. 장기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현물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고 이 연습하는 선물도 매력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가 확실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선물의 비중을 10% 20%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보통 보시면 리스크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어차피 저희는 본인 계정에서 본인들이 다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 금액을 넣고 빼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너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이 이제 시드를 늘리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보통 크게 리스크를 얻는 분들 보면 초기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많이 늘리거나 레버리지를 건드리거나 선물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몰빵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시드의 거의 대부분을 잃거나 청산당하는 경험을 한두 번은 겪게 돼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잘 인지해주고 절대 그때 연습 기간을 보내는 것이 늦은 게 아니다. 그게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서두르는 것은 이 트레이딩의 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늘리지 않는다. 그리고 시드의 비중, 현물과 선물의 비중을 잘 지킨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 안정장치로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차트를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사실 첫 번째 이 페이지에서 저희가 보통 추세를 읽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차트, 저기 비트코인 차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추세를 읽고 추세 기반으로 트레이딩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트레이딩 방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앞서서 저희가 이제 요즘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되냐면, 어, 0단계, 저희가 0단계라는, 법이 있는데, 그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고야 시그널 매매법은 빵단계, 그러니까 0단계와 빵단계 플러스, 그리고 시바진 어고로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매매법은 없습니까? 한다면, 매매법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뭐, 빵단계나 시바지노구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막 보여주는 그런 매력적인 매매법도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현재 투자를 꾸준히 하셨거나, 잘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고야 차트가 없어도, 추세를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간다. 그리고, 굉장히 10% 2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을 오늘 처음 이 차트를 보고 시작하는 분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따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8개월 동안 시행착오를 하면서 공부해서 뭔가 수익을 냈다라고 한다면 저만의 방법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방법을 오늘 시작하는 분이 바로 내일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제가 뭘 놓쳤냐면 이 EX는 차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의 세 가지 수입원 중에 트레이딩 수익도 있지만 마케팅과 레퍼럴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초기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만 트레이딩을 잘하면 된다라는 어떤 생각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수익을 잘 내면 좋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어, 좀 비효율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플하고 간단하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매법이 확장력이 있습니다. 확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빵 단계를 지금 설명드리겠지만, 이 빵 단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예로 제가 아끼는 후배를 구독을 시켰는데요. 이제 EX를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그 친구가 결정을 딱 하고 만불 구독을 합니다. 만불 구독을 하고 4시간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SS 시그널이 떴는데 형님 이거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너 혹시 들어갈 수 있겠냐? 했더니 뭐 유튜브 보고 조금 공부해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한 10시간인가? 그때 좀 긴 시간이 걸렸지만 수익을 딱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구독한 분이 제가 항상 설명할 때 내일 수익 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구독하고 오늘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빵단계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인 이 비즈니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내가 구독시키고 오늘 구독해서 오늘 만약에 수익을 낸다면 내일 다른 분들을 구독시키고 내일 그분이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 확장력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이제 강사들이 얘기하는 빵단계 플러스 시바지노고가 최고의 매매법인가? 라고 봤을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매매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수익률을 많이 나는 막 스펙타클한 매매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비즈니스까지 같이 봤을 때
그런 매매법이 더 좋은가를 봤을 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간단해 보이는 빵단계 플러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고 확장력이 있다라는 거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굳이 빵단계 플러스, 시바진 어구와 같은 단순한 매매법을 저희가 고수하고 그런 것들로 계속 해 나가는가. 사실 증명이 됐죠, 그죠?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윤 대표님이 2년 전부터 이 시바지 노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단순한 매매법을 이제 전파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대부분의 리더분들께서 요거를 이제 같이 강사들도 그렇고 입을 모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시그널이 떴을 때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사업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쉽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만약에 구독하셨다. 아니면 근래에 구독하셨다 하는 분들은 제일 먼저 그럼 뭘 하면 되냐? 빵단계 플러스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빵단계 플러스는 어떻게 하냐라고 봤을 때 너무 쉽습니다. 저희가 빵단계 플러스를 권해드리는 코인이 딱 세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ZEC 코인과 BIO 바이오 코인과 애니메 코인 요 세 가지 코인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저희 333 요번에 333 방이 다시 한번 바뀌었죠, 그죠? 바뀌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이 와서 이제 좀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좀 있고 좀 정리가 필요해서 다시 이렇게 또 그리고 이 카톡방이 너무 넘치면 저도 한번 당했는데요. 이게 신고가 한번 들어가면 계정이 그냥 잠겨버려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어쨌든 새로 만든 그 333 방에서 L 시그널, LL 시그널이죠. 사실은 스마트 시그널입니다. LL 시그널이 왔다라고 하면 그 시점에 빨리 보고 LL이면 올라간다. 롱에 포지션을 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익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알람이 온 이후에 사신 분들은 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의 수익을 내는 방법이 빵단계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면 시바지너구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도 6기까지 했었나요? 6기까지 이렇게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했던 것들이 결국 뭐냐면 기울기 보고 깜빡이 시그널 보고 기울기가 있는 고야 라인에서 진입해서 1.2% 정도 익절 내는 방법이 시바지너구인 거예요. 시그널이 바뀌면 진입한다. 어디에서 고야 라인에서 그죠? 요거를 이제 계속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의 장점은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을 때 조금 찾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지금 시점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찾는다고 해서 다 있진 않지만 그래도 좀 능동적으로 찾아서 진입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요것이 조금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연습량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를 보는 눈이나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시그널이 바뀌었을 때 대응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익혀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사고 팔고 막 여러 번 사고 팔고 일지도 써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봐야만 좀 익혀지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가입한 분들이 수익을 내고 너도 한번 해봐라고 하는 데까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었다라고 본다면 빵 단계는 단 장점은 뭐냐면요. 배울 게 없어요. 뭐 일지를 쓰거나 뭐 이럴 건덕지도 없어요. 그냥 LL 뜨면 사고, SS 뜨면 뭐 또 숏으로 사고 이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는 게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하지만 굳이 단점을 하나 뽑으라면 LL이 시그널이 발생하고 바뀌지 않으면 할 게 없어요. 아무리 코인이 한 3개 정도 되더라도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거나 근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수익은 나는 건 같은데 너무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차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수익이 나긴 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모르고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답답함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속도나 어떤 확률이나 면에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빵당기 플러스를 먼저 하면서 차츰차츰 이해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거를 차트를 다 이해하고 그때부터 난 수익 내고 알리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제가 다 해봤다고 그랬죠. 시간 낭비가 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쉽게 얘기하면, 자, LL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그려놨는데, 9시에 LL이, 만약에 여기 LL이 9시 봉에 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저희가 알람을 받는 시간은 10시 정각입니다. 10시 정각. 10시 정각에 딱 새로운 봉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알람이 오게 돼 있어. 알람을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10시 정각에 유라마요 님이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알람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고 10시 정각에 세로 고침을 누른 다음에 요 LL이 만약에 딱 생겼다라고 하면 바로 준비했다가 ZEC LL입니다라고 하고 시그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천만 달러 이하 구독하시는 분들은 사실 요 LL 시그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봉사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어, 이거를 봉사로 치부하면 안 될 것 같고 뭘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무튼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을 받은 즉시 그러면 얘가 한 요 정도 여기가 이제 이 봉의 시작가죠, 그죠? 혹시 캔들이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캔들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쪽에 요 근처 이 캔들이 시작하는 가격 근처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아마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근처 정도에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시점에서. 근데 언제는 들어가면 안 되냐면 LL이 떴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 위로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지죠, 그죠? 그럴 때는 아 내가 좀 늦게 봤구나 생각하고 진입을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라가 버렸을 때는. 그래서 요 근처에서 가장 들어가는 게 1차로 가장 좋고, 혹시나 LL이 뜨고 조금 밀리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어요. 밀리는 경우에, 어, 분할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봉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 장대봉의 절반 정도에서 뭐 2차 진입 정도는 생각해 봐도 괜찮지만, 아우, 나 이런 거 2차 진입도 복잡해서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요 시작하는 가격에 바로 들어갑니다. 마켓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 마켓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시장가로 들어간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체결하는 방법이 그 현물이든 선물이든 상관없이 시장가와 그 지정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시장가와 지정가의 차이와 장단점이 뭐냐? 자, 시장가는 지금 내가 눈에 보고 있는 가격으로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장점은 뭐냐 하면 내가 누르면 무조건 체결이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무조건 진입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급하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사실은 시장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단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눈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이라는 가격을 보고 시장가를 누르면 실제로 진입하는 가격이 11이나 12 정도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가는 지금 현재 거래가 가능한 가격으로 실시간으로 거래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래는 바로 이루어지지만 가격이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가가 수수료는 조금 더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거래 수수료가 더 비싸다. 이게 이제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리밋의 장점은 리밋은 이제 지정가죠. 가격을 지정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딱 맞춰서 들어갈 수 있어요. 딱 맞춰서 내가 만약에 여기 선을 그어놓고 여기서 진입할 거야라고 하면 위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진입이 안 되고 있다가 이 가격에 딱 맞았을 때 진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격이 딱 맞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리밋으로 거래를 걸었을 경우 나를 안 데리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다. 그걸 적절히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좀 급박하거나 빨리 뭔가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켓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고 좀 차분하게 나는 기다려서 만약에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안 잡아도 나는 그냥 가겠다. 좀 차분하게 기다려서 정확한 가격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미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가를 사용하는 분들은 리스크로 가격이 좀 밀리는 거를 본인이 감수하시면 돼요. 수수료를 조금 더 내는 거를 감수하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리미트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 걸 안 데려가고 그냥 가버렸을 때 그냥 안 데려갔네. 그럼 다음에 해야 되겠다. 약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사용하셔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입이 됐다. 진입이 됐다고 하면 그냥 마냥 두지 않고 1.8 정도. ZTC하고 애니메 코인은 1.8 정도의 익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코인은 1.4 정도의 이제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익절을 이제 일정 부분 익절을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익절을 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래소 사용법 에서 이렇게 좀 배우시면 좋습니다. 사실 그 처음 구독하시는 분들이 음, 나는 못 배웠다. 나는 거래소 사용법을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윤 대표님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래소 사용법은, 운전으로 치면 운전면허증 같은 거예요. 운전면허증. 그리고 우리 차트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럼 시장에서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운전면허증처럼 막 시험을 봐야 되고 막 학원을 다녀야 되고 하는 거면 사실 좀 진입이 있을 수 있지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단지 이제 해외 거래소가 영어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거래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선물의 개념이 이해가 안 간다거나 그럴 수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배워서 할 수 있을 만큼 되게 심플하거든요. 거래 방법이. 심플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날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기다리시기보다는 유튜브 같은 데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쓰는 뭐 거래소가 바이낸스다. 그러면 바이낸스 선물 거래법 치면 다양하게 나와요. 물론 거기서 광고 같은 것들은 이제 걸러서 보셔야 되겠지만 실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사고 팔고 포지션을 걸고 닫고 하는 것들을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만약에 2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8 곱하기 해서 3.6에 걸지 않고 1.8에 걸면 레버리지를 감안해서 실제로 0.9 정도 레버리지 없는 상황에서 0.9 정도 움직였을 때 1.8에 익절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1.8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0.9% 정도 움직이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참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질문을 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미팅할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저나 저 아래 세대들은 이제 물어보는 세대들이에요. 모르면 질문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질문하면 안 되는 세대예요. 질문하면 선생님 때려 막 이렇게 선생님 말하는데 말았다고. 그래서 질문들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모르겠어. 자존심도 좀 상하고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모르는 거는 기분 나쁠 일이 아닙니다. 아니고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만. 특히 이런 시간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너무 좋아요.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그냥 정해진 거를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도 사실 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통을 하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저라고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겪었던 것들 중에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빵 단계 플러스를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빵 단계는 그럼 뭡니까? 빵 단계는. 빵 단계는 뭐냐 하면,
저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저희가 ZC라는 차트를 봤을 때 스마트가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LLSS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뜨고 있어요.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빵 단계 플러스라면 요때 시그널 때 어디서 진입이 가능하냐면 시그널을 보고 다음 시간 시작하는 지금 마우스가 있는 요 가격대 정도에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요 가격대 정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기 때문에 1.8% 정도만 움직이면 익절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만 움직이면 익절이 돼요. 요만큼만. 익절이 되는데 실제로 SS 뜨고 굉장히 많은 시간 밑으로 내려갔죠. 그죠? 빵 단계 플러스는 이런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놔두냐면요. LL이 뜰 때까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SS에 딱 맞춰서 들어갔고 LL이 떠서 만약에 이 끝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15% 정도 되니까 거의 막 레버리지 두 배면 30%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죠. 그죠? 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지금 요 정도가 한 이틀 정도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초보자들이, 시그널을 믿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저는 연습해 보길 권해드려요. 연습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시드를 다 걸지 않고, 일정 뭐, 100달러면 100달러 정도만 딱 정해가지고, 빵 플러스도 해보고, 빵 단계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러면 감각을 좀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럼 빵 플러스, 빵 단계의 장점은 이렇게 한번 추세를 크게 만들 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20%, 3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뭐예요? 이런 손절 구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L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들어가서 계속 지금 아직도 익절 구간이 올라오지 못했죠. 그죠? 올라오지 못했죠. 그렇지만 시그널대로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현동화 사장님, 아이언님 같은 경우가 빵 단계를 굉장히 잘하시죠. 끝까지 듬직하게 그렇게 시그널대로 가져가셔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빵 단계 플러스 더 무기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무기다라고 하면 빵 단계도 충분히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바지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무기를 장착한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계정을 분리하셔도 좋고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ZC가 빵 단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플러스보다는요. 또 그렇게 하시면 좋고, 자, 여기서 손절 라인을 했는데요. 손절의 퍼센테이지는 사실 빵 단계 플러스에서는 손절을 추천해주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복봉이나 이렇게 시드를 늘리는 데 있어서 10% 정도 손실은 사실 손실률이 큽니다. 복구하는데 좀 몇 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트레이딩을 몇 번 정도 해야만 복구될 수 있는 양이 한 10% 정도 돼요. 10% 이내만 손절을 막을 수 있으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운전을 한다고 치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고속도로라고 해도 차량이 끼어들거나 긴급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이 트레이딩의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은.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손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손절 규칙이 정해져 있죠. 시그널이 반대가 되면 손절한다. 그런데 이제 손절 라인을 2.5%, 5%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단계라면 어떤 단계냐면, 시그널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더니 손실이 날 때 너무 크게 나던데요. 그 전에 저는 손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ZC나 바이오 같이 저희가 빵 단계 하는 코인들은 원체 변동률이 큰 코인이에요. 사실은 알트이기도 하고, 변동률이 좀 큽니다. 변동률이 큰 코인들은 손절 라인을 적당하게 뭐 2%, 3%, 5%이 정도 잡아서는 수익이 나기 전에 손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한 달 평균 봤을 때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빈도가.
그러면 게임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익절을 할 수 있는 게임도 손절을 너무 짧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손절을 시키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몇 프로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렵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그 손절을 조금 사실은, 개발해둬야 돼요. 개발해두고, 손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해드리는 게 뭐냐면, 그게 각 개인마다 다 틀려요. 저는 5% 손절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5% 손절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들이 그 조금 자기의 심리와 성향에 맞춰가야 된다. 그렇지만 원론적으로는 내가 빵 단계처럼 아까 20% 3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20% 30% 정도의 수익을 내가 기대한다면 손절도 훨씬 크게 준비해야 돼요. 손절도. 내가 만약에 1%, 1.8% 정도 생각해도 손절은 3, 4% 이상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을 크게 준비해야만 그 정도 이익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심리적인 문제고, 음, 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손절의 기준을 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빵 단계나 빵 단계 플러스에서 일률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는 거는 아마 확률이 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손절을 권해드리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그널이 바뀌면 손절하는 걸로 권해드리고 있죠. 막 10% 정도 손절이 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손절을 너무 짧게 걸면 그 확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빵 단계하고 빵 단계 플러스를 해보면 생각보다 쉽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들고 이제 그 익절이 이제 자주자주 일어나다 보면 음, 그 심리적으로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시그널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고 그렇지만 이 확률적으로도 33번 막 한 달에 33번 발생하면 그중에 2번 정도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무조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감안하시고 내가 지금 연속적으로 두세 번 정도도 손실이 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빵 단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달 동안은 주구장창 해보겠다는 생각이 꼭 필요해요. 여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드를 작게 시작하는 게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빵 단계는 잘 맞으니까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해야지라고 하면 심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시드는 클 수 있지만 이 시장을 이해하는 심리는 그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으로 연습하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연속적인 손절 구간이 이제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달을 꼭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시바진 억감구가 나온다면 좀 더 수월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시바진 억을 아직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시바진 억감구가 나오면 이제 깜빡이 시바진 억구가 나오면 새로운 무기가 장착되는 거예요.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무기가 여러 개 있으면 시장에서 싸우기가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시그널 신호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네, 프리미엄 시그널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아직 뭐가 구분이 안 돼 있었냐면요. 저희 차트가 스코어 차트와 프리미엄 차트와 자, 스마트 차트와 프리미엄 차트 이렇게 세 가지의 차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 차트에 있는 이 깜빡이 시그널이죠. L123, S123. 이 시그널은 프리미엄 시그널이기 때문에 저희가 빵 단계에서 사용하는 LLS하고는 아예 다른 시그널을 보셔야 돼요. 아예 알고리즘이 달라요. 뜨는 시점도 좀 다르고. 물론 같이 뜨는 때도 있지만 보통 보면 뜨는 시점이 다릅니다. 지금 보면 LLSS는 훨씬 여기 지금 ZC 코인에서 빈번하게 여기에서 빈번하진 않네요.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더 있지만 지금 프리미엄 시그널은 한 번 SS 변한 다음에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두 시그널을 일단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LLSS와
S123, L123는 다른 시그널이다 라고 구분하셨다면 LL은 변동 시그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LL은 언제만 뜨죠? 정시에 무조건 뜹니다. 그럼 정시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 시그널이 발생했다라고 판단된다면 뜨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데, 자, 프리미엄 시그널은 언제 뜨냐면 시간 중에 아무 데나 뜹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그널이 지금 여기서 뜨고 있다면, 이때가 29일 새벽 3시인데요. 만약에 새벽 3시 봉에 이게 떴다라는 거는 3시 1분에 떴을 수도 있고, 10분에 떴을 수도 있고, 30분, 50분, 3시 시간대에 이게 떴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그널은 4시 정각이 될 때까지는 여기서 변동 시그널로 판단합니다. 변동 시그널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4시가 되기 전에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마지막 봉에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10시, 9시잖아요. 그죠? 그럼 9시 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프리미엄 시그널이 깜빡깜빡 생겨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정각이 될 때까지는 얘를 변동 시그널로 보고 얘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 있어요. 10시 되기 전에. 근데 10시 정각이 돼서 다음 봉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대로 있다면 얘는 이제 안 없어지고 확정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프리미엄 시그널은 시간 중에 아무데나 변동 시그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 시그널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뭐를 모르고 계시구나 하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한 몇 분만 질문해 주시면 오늘 같이 강의 듣는 분들도 덩달아서 몰랐던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강의가 훨씬 더, 음, 재미야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풍부하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몰랐던 것들을 질문해 주는 것도 새로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빵 단계와 빵 단계 플러스는 너무 심플해서 할 수 있겠다. 알람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방향대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요번처럼 막 알람이 이틀 동안 안 바뀌어요. 시그널이 SS에서 안 바뀌어.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바진 오고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바진 억감고가 되겠죠, 그죠? 시바진 오고는 요즘은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매매법이 시바지노고였습니다. 자, 시바지노고는 아이고, 이게 다예요. 이게. 자, L2 시그널이 뜨고 L 1, 2, 3 시그널이 뜨고 이게 고야 라인이에요. 고야 라인이 이렇게 추세 방향대로 기울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때 어, 가격이 고야 라인에 닿을 때를 노려서 1.2%씩 익절하는 게 시바진 오고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진 오고는 뭐냐면 마지막에 추세가 한번 변할 때 꼭 손절이 한 번씩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요번에 윤미래 대표님 다시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니까요. 뭐냐면 사실은 이 기울기가 만들어진 후에 한 번만 딱 익절하는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최초.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쭉 캔들이 날아간 다음에 첫 번째 부딪힐 때, 첫 번째 부딪힐 때가 가장 익절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냥 L2 뜨고 첫 번째 부딪힐 때 한 번만 익절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손절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계속 익절 해도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세 번, 네 번도 가능하거든요. 훨씬 더 많이도 되기 때문에 계속 들어갔을 때 마지막에 장대가 나오면서 고야가 뚫릴 때 손절이 한 번씩 일어났었던 경우인데 이거를 아카데미 때 열심히 일지 적으면서 연습하신 분들은 정말 큰 무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바진 억감고가 나오면 저희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요 포지션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 들어가야 될 곳도 표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크게 기울기랑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지 않아도
고야가 들어가도 돼,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손절을 없앨 수 있죠. 일지를 적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내가 쓴 매매 중에서 손절 몇 개만 빼낼 수 있으면요. 익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요. 아카데미에서 연습하시는 분들도 손절 한 두 개만 만약에 내가 뺄 수 있으면 엄청난 수익률이 난다니까요. 저희가 1%, 2%, 뭐 3%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런 손절을 다 가지고도 아카데미 졸업생들이 평균 수익률이 5%에 수렴합니다. 5% 정도에. 하루 5% 정도 수렴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손절 한두 세 개 정도를 깜빡이로 저희가 걸러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걸 일찍 써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지금 무기가 이제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일지 쓰시고 지금도 이제 일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바적으로 연습하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엄청 희소식이죠. 그렇지만 시바진 억광고가 나오더라도 그 손절의 감각이나 아니면 시장의 전체 추세를 보는 데는 일지를 쓰거나 자주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는 거는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수익률 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이제 알려드리지 않는 건데 그냥 개인적인 저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호기심, 좀 더 차트를 잘 이해하고 싶어.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이 많이 거래해 보시고 일지 써보시고 하면 그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먼저 하신 분들에게 좀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피드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좀 더 시장을 길게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매매법만 얘기한다 그러면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오늘 오신 분들, 지금 줌을 들으신 분들은 사실 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가입하셨거나 내가 구독을 해놓고 뭔가 제대로 잘 안 하고 있거나 나는 거래를 잘 못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몇 가지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이 한 가지 빵단계 플러스만이라도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빵단계 플러스를 안 하고 있어. 몰라. 아는데 혹시 안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지금 큰 무기를 하나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하고 계셔야 되고, 빵단계 플러스를 못하는 이유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째, 아직도 나는 그 사고파는 거래소 이용 방법이 어려워. 라고 하는 분들은 어렵겠죠. 그죠? 몰라. 시그널을 왔는데 난 살 줄을 몰라. 팔 줄도 몰라. 뭐 돈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진짜 답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런 기초적인 부분일수록 많이 물어보고 많이 봐야 돼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웬만한 거래소 사용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근데 그것도 안 보시고,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본사에 오시거나 미팅에 오셔가지고, 난 이걸 모르니까 날 이걸 알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 학생이, 학생이 수업도 하나도 안 듣고, 어, 온 다음에 선생님, 전 이건 절대 이해를 못하니까 이 방정식을 나한테 이해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요. 그럼 이거를 한번 풀어보고 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숙제도 안 해오고 왜 이거 저는 모릅니까? 그래서 숙제 했어요? 하면 숙제는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이걸 저를 알게 해주십시오. 선생님의 임무가 그걸 알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혼자서 하는 게 꼭 필요해요. 혼자서 충분히 탐구해보고, 알아보고, 거기서 꼬이는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 유튜브라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네, 맞아요. 빵 플러스가 새벽에 좀 많이 뜨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 시장이 사실은 거의 미국장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이 깨어있는 시간에 변동성이 좋습니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는 확실히 변동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좀 10시까지도 잔잔하지만 새벽 시간에 오히려 더 좀 움직임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늘 얘기하지만 시장에 저희가 맞춰야 돼요. 저희의 시간에 맞춰서 시장이 절대 움직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 1.8% 수익이 만약에 18,000원이라면 새벽에 일어나서 못 하겠죠. 그거 18,000원 내가 벌려고 새벽에 그 시그널을 신경 썼다가 그렇게는 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1억 8천만 원짜리 거래라면요. 새벽에 내가 4시에 잠을 깨서 알람을 딱 봤는데 한 번 거래했는데 1억 8천을 벌 수 있어요. 1억 8천까지 아니라도 1,8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네, 훨씬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장의 사실을 맞추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파도 얘기도 제가 많이 하지만 내가 시간이 됐으니까 파도가 쳐줘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파도가 칠 때를 잘 보고 있다가 가야만 저희가 파도를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넥스트 차트 진짜 너무 기대돼요. 알람 놓쳐도 들어갈 때가 너무 많겠죠, 그죠? 들어갈 소스가 진짜 막 무궁무진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이것도 들어가 보세요, 이것도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거는 확률이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해 주겠죠. 저는 더 기대되는 거는, 어, 언젠가는 음성 서비스도 곧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말로 시키면 되니까. 내가 어저께 그 샀던 코인이 이름이 뭐더라? 이렇게 물어보면 얘 XRP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어, 그거 오늘 좀 사보려고 하는데 오늘 뭐 들어갈 때가 있어? 하면 얘 몇 시에 뭐 어디에 들어가면 몇 프로 정도 확률입니다. 이렇게 그거 그럼 어저께 샀던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줘. 이렇게 하면 어저께 샀던 방법으로 어저께 샀던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나와 있는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가능하고 저희 차트가 들어가는 지점과 익절하는 그 금액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음성으로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비용 문제가 좀 걸리겠죠. 그런 AI를 음성 서비스 쓰려면 뭔가 비용이 좀 발생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나는 이거 차트 유튜브 보고 배우느니 나 그 돈 주고 그냥 음성으로 쓸래. 이럴 수 겠죠 그죠?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지금 저희가 AI를 쓰는 것처럼 나 컴퓨터 못해, 핸드폰 못해 라고 하지만 나는 말은 할 수 있어. 난 말을 못 하시는 분은 난 수화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아마 AI가 수화도 아마 다 알아들을 거예요.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잘 컴퓨터 못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쵸? 사라고 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아, 굳이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다면 트레이딩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시면 돼요. 수익률을 많이 올리는데 너무 용을 쓰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이 차트를 곱씹어서 이해해서 모범생이 된다고 해서 수익률이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수익률을 올린다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리스크가 적은 어, 매매법이 수익률이 높은 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빵단계 플러스 시바진 오고이기 때문에 요 매매법을 믿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고 실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8% 너무 작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시중에는 뭐 20%짜리 익절도 보이고 막 100몇 프로짜리 익절도 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20%, 30% 수익 인증을 하는 분들은 40%, 50% 마이너스 본 경험이 있으세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다 보지 않고 그냥 20%, 30% 익절만 보기 때문에 현혹될 수 있지만 큰 이익을 얻는 매매에는 큰 손실이 따른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을 얻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빵당의 빵 플러스는 1.8%지만 큰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의 마이너스는 없는, 리스크가 없는, 적은 거래법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인
거래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잘 이해하시면 이 빵단계 플러스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야만 오늘 가입하신 분들도 내일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고, 그게 멤버십의 시작입니다. 멤버십의 시작이에요. 이게 어려워지면 멤버십이 엄청 느려집니다. 저희는 구독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구독이 끝나기 전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 속도에는 이런 단순한 매매법이 핵심이 돼야 돼요. 핵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빵당의 플러스를 안 해, 혹은 몰라, 못해 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일부터는 빵당계 플러스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회사의 방향과 그리고 저희 EX의 방향과 그 맞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마케팅은 좀 어려운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빵당계 플러스를 잘 장착하고 계시면 너무 쉽게 마케팅이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렇게 익절 나는 거 보면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알려줄 것도 없어요. 알람 왔는데 너도 사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줄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주저리 해보고,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해주셔야 모르는 것이 뭔지 판단이 되고, 그 정해진 시간에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안 가르쳐 주더라 하고 꿍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나는 빵 단계를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모르나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거래소를 못한다면 거래소를 배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거래소는 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막 이렇다라고 하면 심리적이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경험 많은 분들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다 알려주시고 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바쁠 것 같아서 말 못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빠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제일 바빠야 돼요. 본인이. 이거는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 막 양보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저도 양보하면은 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물어보고 이런 건 양보하시지 마세요. 양보하시지 그렇다고 싸우지는 마시고 최대한 물어보고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놓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혼자서는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도 저만큼은 헤매지 않고 요즘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만큼은 막 8개월 동안 요새 헤매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절대. 그게 그만큼 시스템이 좋아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도 배워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이제 컨셉을 잡고 빵 단계 플러스 시바지노고를 딱 몸에 익히는 그런 무기를 장착하고 이제 기대되는 넥스트 차트까지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무조건 승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조금 주저리도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어 있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10시가 3분 전인데, 뭐, 시간 안 채워도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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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